네, 이번에 함께 풀어볼 문제는요. 우리 2018학년도 9월 모평 나형 21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좀 차근차근히 읽어볼 건데요.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등장하자마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합성함수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게 다뤘었던 부분인데 이 문제가 이제 평가원에서 출제가 되는 걸 이제 보고 나서 아 정말 공부를 할 때 편식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교훈을 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차근차근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수 ABC에 대해서 두 함수 fx fx를 보니까 얘네들이 지금 뭔가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다 정의가 되어 있어요. 특징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의 기울기는 지금 마침 얘는 1이고요. 얘도 1입니다. 그래서 1인 직선의 형태를 띠고 있고 fx는 지금 b가 뭔지 몰라요. 그냥 실수 b에 대해서 어떤 원점을 지나고 있는 함수다라는 것을 읽어낼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gx를 보니까 또 gx는요. 절대값이 막 쓰여 있어. 그치? 근데 다행히 gx는 그래프도 또 이게 친절하게 또 그려줍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저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이미 구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gx식을 좀 나눠가지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았을 때 gx 함수는 어떻게 돼요? 이 함수 지금 어떻게 생겨?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쵸? 왜냐면은 지금 마이너스 2,0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 될 거니까요. 마찬가지로 이때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1보다 작았을 때 그때는 이제 함수가 어떻게 된다? 이때 y는 x라는 이제 원점을 지나는 함수의 형태가 될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x가 이제 1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gx 함수는 어떻게 생긴다?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또 이제 구간에 따라서 gx 역시 함수가 다르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무슨 조건이 좀 주어졌냐면 합성함수 gfx가 실수 전체에서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역함수를 갖는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역함수가 갖는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역함수 존재 조건이 뭐죠? 굉장히 중요한 거. 네, 얘는 바로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치. 1대1 대응 함수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 자체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대1 함수여야 돼요. 1대1 함수. 1대1 함수라는 얘기는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이런 함수는 지금 1대1 함수야 아니야. 아니죠. 왜? 이 y값, 어떤 한 y값에 대해서 이 동일한 y값을 갖는 x값이 두 개가 이렇게 있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1대1 함수라는 것은 반드시 이 y값 하나당 하나씩 대응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돼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대응이란 말은 얘는 이제 여러분들 1대1 함수랑 잘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는 치역과 공역이 일치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치역, 공역이 뭔데? 공역이라는 것은 지금 실수 전체에서 지금 실수 전체로 향하고 있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지금 치역이나 공역이나 다 같아야 되는 거는 물론이고 실수 전체를 치역으로 가져야 된다라고도 생각해 줄 수가 있어요. 그쵸? 이런 상황인 거야. 자, 그랬을 때 우리는 a 더하기 b 더하기 이 c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A, B, C를 다 구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인가? 일단 조건 자체는 이거밖에 없어요. 합성함수가 역함수를 갖는다. 즉 합성함수가 1대1 대응함수가 된다.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첫 번째 단계는 합성함수 그래프 형태를 좀 이제 살펴봐야겠지. 합성함수. 자, 그럼 쟤는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G 합성 fx. 일단 다시 한번 fx를 좀 적어놓고 할게요. 같이 보기 위해서. fx는 x 더하기 a, 그 다음에 bx, 그리고 x 더하기 c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어떨 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았을 때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았을 때 얘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gx 함수
마찬가지로 gx 함수에다가 fx를 갖다 집어넣어 줄 거예요. gx 함수는 어떻게 생겼었는데 gx 함수 한번 써볼까요? 얘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았을 때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겼었고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았을 때는 아까 뭐였었어? x 이렇게 생겼었고 마지막으로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 x의 범위가 뭐였었을 때 1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이렇게 만들어졌었습니다. 자, 그러면 g 합성 fx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x 자리에다가 뭐를 갖다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냥 fx를 갖다 집어넣어주면 되는 상황이야. x 대신에 fx, x 대신에 fx 이 작업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돼요. 자, x 대신에 fx 그러면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2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그대로 fx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얘는 어떻게 돼요? 얘도 마이너스 fx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2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는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우리 지금 x 대신에 fx 넣기로 했으면 여기도 끝까지 책임지셔야죠.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도 또 뭐 해줘? 여기다가도 fx 넣습니다. 그럼 fx가 이때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았을 때요. 그 다음에 이때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fx가 1보다 작았을 때요. 이때는 fx가 1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요. 이런 형태가 돼요. 무슨 얘기예요? fx 얘는 fx의 함수값이 될 거거든요. 그쵸? 그 함수값 자체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였을 때는 그대로 fx가 될 거고 fx가 1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는 그 fx 그래프를 거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고 플러스 2를 한다. 단순히 마이너스 붙이고 플러스 2 한 것처럼 보여? fx 통째로, fx 함수의 통째로 마이너스가 붙는다. 얘는 무슨 추대칭을 의미하고 있어요? 얘는 우리 x추대칭을 의미하고 있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y는 fx가 있는데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지금 붙여준 그런 형태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는 지금 x축 대칭인 함수값이 다 음수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다가 플러스 2만큼 우리가 뭐 한다? 평행 이동한다 라고 해석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게 조금 더 명확해졌습니다. 단순히 fx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얘를 대칭을 시키고 평행이동을 시키고 대칭을 시키고 평행이동을 시키는 그런 상황에서 이 g 합성 fx를 무슨 함수가 되게끔 얘가 1대1 대응 함수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그 이제 과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한번 가봅시다. 네,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가 좀 이제 식으로서 좀 접근을 해본 반면에 이제는 그래프로 좀 이제 추론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단계예요. 네, 지금 지합성 fx 그래프를 좀 그려볼 건데 얘를 지금 보면은 이런 fx가 뭐에 따라서 이런 마이너스 1,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1 이런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함수값이 작냐 크냐를 기준으로 얘네들이 지금 결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에 대한 함수값에 우리가 조금 초점을 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근데 일단 fx가 지금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 형태인 거니까 fx를 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y축, x축 요렇게 있었을 때 1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요거 이제 한번 보자고. 이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우리가 역시 함수값도 1인 거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었을 때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조금 마지노선 여기 1 그려볼까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일단 1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부터 한번 보자고. 1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이렇게 보면요. 이때는 fx 함수가 어떻게 생기냐면 x 더하기 c, 즉 기울기가 얼마인? 1인 지금 직선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저 쉽지 않은데 c가 지금 뭔지도 모르는 상황이야. 우리는 지금 좀 여러 번의 시도를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c가 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겼다라고 한번 해보자고. 괜찮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제 g 합성 fx를 그릴 때 어떤 부분을 좀 볼 거냐면은 이 함수값이 1보다 큰지 작은지 마이너스 1보다 작은지 그런 거에 지금 초점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1보다 큰 부분은 어떻게 된대요? 함수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얘를 한번 체크해 볼까요? 어느 부분이야? 이 부분이 되겠죠. 됐어요? 걔가 어떻게 된다고? 걔는요.
우리가 x축으로 대칭시킵니다. 대칭시킨다는 얘기는 요 부분이 이렇게 지금 떨어져가지고 요렇게 있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치? 그리고 나서 얼마만큼? 이만큼 평행이동 올리는 거야. 아,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이런 식으로 떨어지겠죠. 그치? 이게 뭐야? 이게 지금 G합성 fx 그래프인 거예요. fx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G합성 fx를 지금 추론해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될 건데? 걔는 그대로 함수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애들은요. 요 안에 있는 애들은 걔는 그대로 fx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얘 그대로잖아, 얘는. 그냥 fx 그대로 얘가 G합성 fx가 되는 거잖아. 돼요? 안 되죠. 왜? 우리가 G합성 fx가 1대1 대응함수가 되고 싶다며.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랬어? 이런 y값 하나에 대해서 지금 이런 y값을 갖는 애가 한 명이 아닌디? 그쵸? 뭐의 모순이다? 우리가 1대1 함수가 돼야 되는 가정의 모순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 그러면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생겨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추론해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럼 어떻게 생겨야 돼? 요 1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겠어? 꺾이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며. 그럼 뭐 이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생기면 괜찮겠죠. 그쵸? 그럼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 지금 요렇게 떨어지겠죠? x축 대칭 요런 식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만큼 올라가? 그러면 뭐 요 정도에서 이런 식으로 뭐 만들어지게 되겠네요. 됐죠? 그러니까 모양 자체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그래프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괜찮지? 네, 좋아요.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도 마찬가지겠죠. 네, 여기도 한번 볼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fx 함수는 x 더하기 a, 기울기가 1인 직선의 형태가 돼야 돼요. 그치? 그러면은 아까처럼 얘도 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이런 식으로 뭔가 침범하는 부분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지. 왜? 이 G합성 fx는 f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부분에 대해서만, 즉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부분에 대해서만 어떻게 되고 얘가 x축으로 대칭을 시키고 마이너스 fx인 거니까 x축을 대칭시키면 여기로 올라가 있겠네. 이렇게. 그치? 그리고 이만큼 다시 뭐 해요?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합니다. 네, 그래서 쭉 내리는 거야. 한 칸, 두 칸. 그럼 어떻게 다시 여기 와가지고 요렇게 붙게 되는 거겠죠. 그럼 또 뭐가 만들어져? G합성 fx가 이런 식으로 꺾이는 형태. 왜냐면은 얘가 지금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애들은 그대로 fx 하재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애들은 얘는 그대로예요. fx 그 자체가 그냥 그 G합성 fx 그대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치? 그래서 여기서도 1대1 대응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1대1 함수가 될 수 없는 아까와 같은 마찬가지 상황이 된다라는 거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도 그럼 이제 어떻게 그려줘야 된다? 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부분도요. 요 마이너스 1과 함수값이 1 사이에 지금 해당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뭐 지금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기면 된다라는 거죠. 얘가 지금 x 플러스 a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얘가 x축 대칭 시키면은 요렇게 올라갈 거고요. 요렇게 지금 x축 대칭 올라가게 될 거고 이만큼 떨어지게 될 거니까 뭐 요런 식으로 뭐 요 정도에 뭐 떨어지게 되겠죠. 그쵸?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지금 요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이 상황에서 또 지금 1대1 함수가 안 되잖아. G합성 fx가. 네, 요 또 이렇게 보면은 지금 두 점이 됩니다. 요 하나의 함수값을 갖는 게. 그쵸? 그래서 모양 자체는 이렇게 돼야 되지만 우리가 좀 쉽게 추론할 수 있는 게 얘는 좀 더 밑으로 떨어지고 얘는 좀 위로 더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면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G합성 fx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냐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만나지 않게끔 쭉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대충 뭐 이런 정도? 요 정도? 네.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G합성 fx가 그려지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얘가 그냥 이제 이 형태의 모양만 좀 포인트를 준다라고 한다면 걔가 이제 조금 더 올라가고 내려가는 형태. 이거는 뭐 원래 fx 함수가 저기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치 상관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G합성 fx를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추론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뭐를 통해서? 우리가 fx 함수를 통해서요. 괜찮죠? 이런 상황이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요 가운데요. f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였었을 때, 즉 함수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였었을 때는 fx 함수가 그대로 이제 오게 되는 건데, 이 fx의 원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그래프는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 돼요. 이렇게 생겼어. bx. 얘는 어떻게? 얘는 원점을 지나는 함수의 형태가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이건 fx 그래프 그리는 거야. fx 그래프가 뭐 지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항상 원점을 지나야겠는 건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긴다라고 봅시다. 이런 식으로요. 괜찮죠? 네.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생긴다라고 했었을 때, 자 우리 G합성 fx 이제 그리러 갑니다. 자 fx에서 G합성 fx 그릴 건데, f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 즉 함수값 자체가 요거와 요거 사이에 있는 애들은 그대로 뭐라고? fx가 그냥 G합성 fx라고요. 요 부분은 그대로 그냥 G합성 fx가 됩니다. 됐죠? 근데 1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즉 어떠한 부분, 요 부분이잖아. 요 부분.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만들어지죠? 얘는 또다시 뭐를 해? 다시 x축 대칭을 시켜. 됐죠? 그리고 다시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에 꺾여요 또. 문제다 문제. 얘도 지금 요 부분이 지금 뭐가 돼요? 얘가 이 음수인 부분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부분은요. 얘가 다시 x축으로 대칭 이동해주면 요렇게 지금 꺾어 올라가요. 여기로 이제 꺾어 올라가게 될 건데 걔가 이만큼 내려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어렵죠. 그쵸?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또 되면은 우리가 아까 원했었던 또 1대1 함수의 형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아, 이런 식으로 뭔가 fx 그래프가 벗어나는 구간이 있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될 거죠. 그쵸? 네, 그런 것들, 왜 꺾이는 부분이 없어야 되는 거니까 추론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가봅니다. 자, 그러면 fx가 어떻게 생겨야 되냐? 아까처럼 꺾이는 부분이 없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되겠지. fx 그래프가 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뭐 요런 식으로 이 함수값 자체가 절대 1이나 마이너스 1을 벗어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는 지금 들어가고 여기는 지금 뚫리는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맞지? 근데 이렇게 되면 돼요. 괜찮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fx 그 자체가 G합성 fx 그래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 그냥 그 자체가 G합성 fx 그래프가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예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G합성 fx를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나름 이제 1대1이 되도록 아까 얘네들도 좀 이제 모양을 조정을 해놨고요. 어차피 이건 평행이동 개념인 거니까 상관이 없을 건데 이렇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이제 얘가 1대1 대응 함수냐?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구간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부분이에요. 뚫립니다. 그치?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부분 여기도 지금 뚫려버려요. 그리고 지금 1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여기도 이제 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거든. 그치? 자, 그리고 요거 지금 요 부분이요. 이렇게 지금 틈새가 생기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1대1 대응 함수라는 것은 이 공역 자체가 치역이랑 같아야 되잖아? 빠짐없이 실수 전체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 라인이 지금 조금 더 얘가 더 내려와가지고 요렇게 지금 촘촘하게 다 연결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요 라인이 지금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어떤 빈칸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요거잖아. 점 자체가 비어 있어요. 그럼 그 한 점은 우리가 정의가 안 되는 거잖아. 그쵸? 그 한 점은 우리가 치역으로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심지어 여기도 봐봐라. 여기 보면은
요 라인에 요렇게 지금 같은 라인에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어떤 지금 틈이 생기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어요. 이거 1대1 함수 아니잖아. 그치? 요 함수 값을 갖는 그 값이 얘만 있어야, 한 개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겠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 fx 이거 아닌데? 아니죠. 네. 왜? b가 반드시 양수여야 되냐? 이거 아니잖아. b가 음수여도 됩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반대편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지워볼게요. 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다시 그래프를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반대편으로 그려지면서 촘촘하게 연결이 되는 요런 형태. 요런 형태가 뭐다? 우리가 원하는 이 G합성 fx가 뭐가 되는? G합성 fx가 1대1 대응함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 돼요. 괜찮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G합성 fx가 1대1 대응이 되는 이 그림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이제 메꿔져야겠다라는 것들을 지금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식으로 한번 스텝 3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 우리가 열심히 G합성 fx가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라는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서는 그래프를 추론해 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었냐면은 요 가운데는 fx가 뭐랑 똑같아? G합성 fx랑 같은 지금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x축 대칭 시킨 다음에 평행 이동해가지고 이렇게 쭉 끌어올린 그런 형태의 그래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거, ABC를 지금 구하기 위해서는 fx식이 지금 등장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이런 점들 마이너스 1에서 어떻게 돼야 된다? 지금 연속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얘도 1에서도 연속이 돼야 되는 그런 사실인 거죠. 그쵸? 그래서 그 연속 조건에 우리가 좀 이제 포인트를 두고서는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이제 작은 쪽에서 왔었을 때 요때 이제 극한값을 구해줄 건데요. 좀 바로 한번 가볼게요. 얘 출처는 뭐였었어 원래? 얘 출처는 기억나요? 아까 우리 이렇게 마이너스 1보다 뭐 했을 때 마이너스 1보다 이렇게 작은 쪽에 있었을 때 어떻게 됐었던 거다? 얘가 이렇게 x축 대칭시켜 놓고 평행이동 시킨 그래프였었던 거죠. 그쵸? 그래서 얘가 실제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더 밑에 내려가 있었을 거야. 저 밑에 내려가 있었을 건데 걔를 x축 대칭 그 다음에 이만큼 내려와 해서 그려진 형태였었단 말이야. 그쵸? 그럼 이 형태는 지금 그래프가 뭐였었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았을 때의 그래프인 거니까 지금 x 더하기 a라는 그래프가 됐었어요. 그치? 그래서 이때는 뭐였었다? 얘는 x 더하기 a였었다. 자, 근데 G 함수에다가 어디다 갖다 넣어? 함수값 자체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부분인 거잖아. 함수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부분이에요. 여기다 갖다 넣었었죠. 그쵸? 저기다 갖다 넣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돼요.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거고요. 거기다가 x에다가 지금 마이너스 1 그냥 보내버릴게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보내버리면 얘는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즉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쵸? 근데 그때 뭐랑 똑같아야 돼요? 마이너스 1을 bx에다가 넣은 함수값. 그거 얼마야? 그냥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네. 두 번째. 1에서도 한번 봅시다. 1에서 보시면 x가 1보다 큰 쪽에서 왔었을 때 이제 G합성 fx 극합값을 따져보게 될 건데 얘의 출처는 뭐였어? 얘는 어디서 내려왔어? 얘는 우리가 요렇게 기울기가 지금 1이었었던 x 뭐였었죠? x 더하기 c였었죠? 그쵸? 얘를 뭐 해고 얘가 지금 함수값 자체가 1보다 크니까 함수값이 1보다 크니까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주면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지금 쭉 올라간 그런 형태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저기다 갖다 넣습니다. 자, x 더하기 c였었고요. 얘를 어디다가 우리 맨 밑에식 f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즉 마이너스 x 더하기 c에다가 더하기 2를 해주는데 거기다가 1 보내는 거니까 바로 그냥 1 이렇게 갑시다. 네, 그래서 그 값이 뭐랑 똑같아야 돼? 1에서의 함수값이요? 얼마죠? b. 그치? 그래서 얘가 이제 b가 되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좀 정리해주면 어떻게 돼? b는 마이너스 1 더하기 2, 1 마이너스 c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겠네요.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주래? 문제에서 아직 A 더하기 B 더하기 EC를 구하기 위해서 A, B, C 각각은 구해놓진 않았겠지만 일단 우리가 한번 적어보자고요. 자, B로 한번 가볼까? A는 어떻게 되죠? A는 A 넘겨주면 얘는 지금 B-1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치? A는 여기로 넘겨주면 B-1 그다음에 플러스 B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2배 C는 뭐야? C는 요거 정리해주면은 1-B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쵸? 그래서 C 대신에 1-B 이렇게 되면 오 좋다 좋다 봐봐봐. B 두 개 있는데 마이너스 2B여가지고 사라집니다.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인 거니까 이게 얼마야? 1이네요. 네. 각각 A, B, C를 구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금 주어진 조건들만 가지고는 충분히 답을 구해낼 수 있었던 상황이었었어요. 네. 여기까지 해주면 우리 이제 문제는 끝이 납니다. 네. 굉장히 이 1대1 대응함수 요게 다야. 합성함수가 1대1 대응함수다. 합성함수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역 자리는요. 정의역 자리는 뭐를 생각해 줘야 되는 거야? 우리가 치역에 있었던 그 함수값들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줬어야 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도전을 해봤었으면 좋겠어요. 이 그래프를 몇 개 그려가면서 이런 형태에서 얘가 1대1 대응이 안 되는구나, 그런 것들 선생님처럼 시행착오로 겪어 나가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합성함수가 이제 우리가 1대1 대응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언제였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이제 수학적인 발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개념을 알고서는 그냥 암기식으로 그냥 개념을 알고 있는 것, 그것과 그 상황 자체를 우리가 문제 속에서 발견하고 찾아가려는 그 추론 과정 자체가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었던 그 암기식의 그 1대1 대응 함수 이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의미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공부를 해 주시고요. 네, 오늘도 바로 좀 복습을 해 주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랄게요. 화이팅 하세요.